네, 12시에 주식타파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 보면은요, 정말 갈 때 같다는 여자의 마음보다도 그리고 이 우기의 적도 근처의 나라의 기후보다도 더욱더 발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양시장이 무난하게 빨간불로 오늘 하루 종일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요. 현재 상황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조금 전에 게시판 보니까 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서 수익 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12시 구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포트폴리오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식타파 시작해보죠.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끝까지 시장이 좀 여러분들 관심을 받고 싶은가 봐요.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식사도 거르시는 분들 생기지는 않을까 약간은 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좀 볼까요? 코스닥 지수도 하락 전환 임박입니다. 현재 0.03%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인데 0.24포인트 정도만 뒷걸음질 치면 하락 전환이거든요. 외국인이 보니까 문제네요. 다시 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마음도 왜 이렇게 이 손가락 뒤집듯이 자꾸 바뀌는 걸까요? 약간 좀 원망스러운 오늘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이 시간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방법들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기 2대 열려 있습니다. 먼저 실시간 종목 진단 신청은요. 02-325-8200번이고요. 포트폴리오 신청은 방송 전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포트에 대한 진단을 받고 싶으시다면요. 02-2128-3388번으로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게시판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이 증권통을 통해서도 충분히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이 글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 객장에서는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양태준 대리님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화진단에 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이 전화 상담에 함께 해주실 거고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석철 전문가님이 또 포트폴리오 맛있게 요리해 드릴 겁니다. 오늘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16년 만에 다시금 가격 제한 폭이 확대가 돼요. 위아래로 30%, 총합 60%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전문가들이 하한가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상한가가 먼저 나올까요?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시고요. 그리고 또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종목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지 혹은 좀 조정받는 쪽으로의 영향이 더 많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잠시 후에 토론을 통해서 또 이야기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물 드립니다. 이 주식과 관련된 책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도 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글을 올려주고 계시고요. 어떤 종목들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지금 게시판에도 글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야기 남겨주시는 분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좀 죄송해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목소리가 좀 돌아오지가 못해서 아마 이번 주말에 제가 푹 쉬겠습니다. 어디도 안 나가고 목소리를 되찾아서 다음 주 월요일날 좀 다시 찾아오겠고요. 지금 9220번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동성제약입니다. 매수가 7,000원에 비중 30%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출발해 볼게요. 이동근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동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되셨고요. 첫 번째 종목 진단 동성제약입니다. 7,000원에 사셨는데요. 현재는 한 10% 정도 손실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해볼까요? 예, 7,000원인데 지금 6,720원 정도 되니까 약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부터 해서 이제 중국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쪽 이제 연모제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이제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혜주로 이렇게 볼 수 있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태 이후에 또 메르스 사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중국 관광객들이라든지 뭐 또 특히 이제 중국 섹터 쪽의 흐름들이 지금 좋지 않게 좀 변화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 게 좀 사실이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은 이제 5억 정도로 해서 영업이익이 작년도 대비해서 이제 흑자 전환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 대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 매출액이 한 730억 정도 나왔고 올해 영업이익을 연간 단위로 한 5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 수준이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다라는 인식도 지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메르스 사태가 적어도 한 이번 주 뭐 정부 발표대로 본다라면 이번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진정의 어떤 조짐이 좀 보이게 된다라면 주가 수준이 하락을 좀 접고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하 30%의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장 들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좀 지지 않으려는 이런 의도도 좀 있으면서 주가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점 지키시기 바랍니다. 7,000원선 같으면은 지금 30% 그러면은 약 2.1%의 계좌 손실이 여기에서 지금 나고 있는데요. 큰 손실이 아니다라면 만약에 종가 기준을 내서 6,100원 선 정도 잘 보시고요. 100원 선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주가 수준 자체가 120일 이동 평균선이 되겠습니다. 한 5,700원대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고 나서야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6,100원을 단기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고 이후 반등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주가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약 6,700원 정도의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지선을 이탈했단 말이죠. 하락 삼각형 모형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쉽지만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6,800원, 900원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라인 오면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동근 전문가님도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가격 제한폭 확대와 관련해서 다소 좀 이 주의가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해 주셨는데요. 동성제약입니다. 6,100원 좀 지켜낸다면은 좀 어느 정도는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 토론 주제가 이 가격 제한폭 확대와 관련된 얘기잖아요. 지금 또 게시판에 글을 또 여러 개 올려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 약간의 좀 우려도 되시는 것 같고요. 미래 중년 고난님께서도 기존의 이런 불법 공매도나 자전 거래 같은 경우 지금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 제한폭만 확대한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면서 다소 좀 쓴소리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백구엄마님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생강 챙겨 먹고 있어요. 이 목 건강 그리고 또 감기 걸리신 분들 생강, 도라지, 배 좋대요. 지금 백구엄마님께서 남겨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고할게요. 지금 종목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증권통을 통해서 주만중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지금 쭉 본 종목 가운데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거든요. 젠백스입니다. 이 종목 3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좀 크세요. 50%입니다. 절반을 딱 담아 놓고 계신데 현재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2% 정도 상승이고요. 37,450원권 지나갑니다. 비중이 큰데 현재 수익권이셔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이동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 최근 뭐 상당히 이제 급등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상의 요인으로 보면은 지금 그 국내 3호 BW 행사, 국내 3호 12전환 뭐 이런 내용들이 6월 5일자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W 행사가 뭐 주식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7,800주 정도 되고 전환사채가 62,000주 정도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당시 이제 전환가액을
뭐 본다라면 19,000원 정도 되거든요. 19,000원 같으면 지금 뭐 엄청나게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들인데, 그러니까 큰 손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BW 행사나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종목이 이제 올랐던 게 유통 한류 기업으로 변신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고, 사실 그 일부 이제 정권 언론들 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중국에서 유통금액 122조 원에 이르는 거대 유통회사와 연 300억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22조 원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 좀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0억 이하의 제품 공급을 했다라는 이제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중국발 기대감으로 해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진정이 되고, 조금 이제 탄성이 좀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셔서 매매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추세상으로는 여전히 뭐 상승 추세를 그대로 저는 좀 유지를 하고 있다, 둔화가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좀 짧게 잡으실 건 말씀드리고 36,000원 제시하고요. 요거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로스컷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큰 폭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보다 약간 이제 22동 평균선이나 36,0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가격이나 기한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41,500원대 4만 선 정도 단기 반등 목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동성제약, 젠백스 이렇게 두 종목 진단으로 오늘 출발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이슈,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이 가격 제한폭 확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또 시장이 많이 흔들어나서 더욱더 변동성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예민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님께서는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건데 상한가 폐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정말요?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코크레인 머피님께서는 이 가격 제한폭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차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주식시장을 본 이후로 상한선은 늘 15%였는데 이 과거에 IMF 이전에는 또 우리나라가 변동폭이 상당히 좀 작았더라고요. 또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서 미루어 짐작해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고요. 그리고 또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해 드려야죠. 포트폴리오 요리사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석철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도 감기 걸리셨다면서요? 메르스 아닙니다. 네, 저도 메르스는 아닙니다. 근데 목소리도 그렇고 좋아 보이세요. 한 며칠 고생했다가 좀 네. 이제 낫는 단계에 저는. 아, 다행이세요. 저는 지금 한참 고생하는 단계인데. 코감기 이렇게 나죠. 네, 지금 게시판에서도 시청자분들이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전문가님께도 좀 이야기 드릴게요. 네. 오늘 지금 저희가 이야기 가격 제한폭 확대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뭐 저는 이제 증권회사 제가 1989년, 90년도인가 제가 입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상한가 제한폭이 4%인가 5%인가 그랬어요. 지금 30%면 엄청나게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근데 뭐 아까 이제 뭐 게시판에 어떤 시청자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처음에는 약간 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장 기능이 점차적으로 이제 안정을 잡아나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상하한가 폭이 이전보다는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 주의는 요구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투자 주의는 요구된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대응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시장에 보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개인 투자자들 수급이 사실 좀 지수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았는데 오늘은 약간 좀 우려하시면서 피하고 가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좀 팔고 가시는 분들 많은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저께 이제 선물옵션 만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종가 무렵에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프로그램 매수가 한 1,000억 정도가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약간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흐름 속에서 약간 오전 초반에는 강했지만은 제가 보는 게 약간 뒤풀이파동이 했던 그런 그 조정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장세는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이 시간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정이 진행 중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4월 24일을 고점으로 해서 유동성 파티는 끝났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시장이 이제 유동성 파티를 즐기고 난 다음에 시세가 더 올라가려면은 어떤 그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로 못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것도 사실은 매출은 줄어드는 가운데 영업이익만 좋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전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금리를 다시 인하를 했는데 그 배경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여전히 경기 그리고 저성장 국면에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전에 유동성 파티 흐름 이후에 현재 장세는 그 파티가 끝나는 자리에서 좀 뒤설거지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적극적인 관점보다는 다음 주에 이제 상한가 폭 확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좀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요, 이제 포트폴리오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청자님도 전화 연결돼 있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이벤트 굉장히 많았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감상하고 자세히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래도 들고 계신 종목들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어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 포트 궁금하거든요. 종목하고요, 매수가 비중 쭉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네, 대신증권이요. 네. 14,000원에 35%. 네. 지스메틱 글로벌 네. 얼마에 사셨어요? 24,900원에 35%. 지금 지스마트 글로벌이 35%인가요? 예, 그리고 대신증권이 15%고요. 35. 대신증권 35%, 지스마트 글로벌 15% 맞으시죠? 35요. 지금 35. 35, 35%세요? 네. 그러시군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알려주세요. 네, 나머지 자산관리 20%, 일동제약 10%. 그렇군요. 가격도 알려주세요. CNS 자산관리 얼마에 사셨어요? 8,320원. 네. 그 다음에 일동제약 18,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보통은 매수를 하세요? 보통 더 단기는 거의 안 하는 편이고요. 네. 이제 방송 보거나 여기서 추천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해요. 단기로 안 하시면 보통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가져가세요? 뭐 한 6개월도 가져가고 그래요. 그러시군요. 좀 손해가면 꾸준히. 별로 안 파는 판이에요.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오늘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물론 다 대신하고 지수글로벌. 대신증권하고 지스마트 글로벌. 아무래도 좀 비중이 많아서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해요. 예. 이 두 종목들, 앞으로 목표가가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원금 회복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지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지금 100% 비중으로 꽉 차게 좀 종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진단해 볼게요. 김석철 전문가님, 한 줄평부터 해주시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방송 나오면서 계속 네.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포트폴리오도 글쎄요, 좀 전체적으로 좀 마지막 남은 숟갈, 즉 새롭게 받은 밥상이라기보다는 이미 다 먹고 난 다음에 좀 미련을 가진 밥상이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그런 비슷한 밥상이 많았거든요. 잔반 처리하는 밥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 대신증권부터 보겠습니다. 증권주들 들고 계신 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어디다 놔볼까요? 네, 대신증권의 경우에 사실 그동안에는 참 맛있는 맞아요. 그 레시피였는데 이 종목의 경우도 지금 이제 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그런 측면 속에서 이
생선의 옆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좀 뼈만 남아있는 그런 네. 생선인 것 같은데, 이제 봄날은 갔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종목의 면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부 다 한 차례 시세가 끝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과 연동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뭐 이제 이토마토 방송을 본다거나 아니면 증권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서 주식을 매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이전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럴 것이고요. 뭐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신증권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다들 아세요. 이제 지난 4월, 5월 달까지 증권주들이 올라갈 때, 증시가 일단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증권회사들의 어떤 그런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동성 장세의 어떤 기대감이 이전 흐름 속에서 파티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지금 증권주들의 경우 뭐 최근에 금리 인하 부분에 따른 어떤 그런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향후에 증권 회사들의 어떤 그런 성장 모멘텀이라는 것이 제가 보는 견에서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는 말입니다. 증권주들이 올라갔던 배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유동성 파티에서 수혜를 보이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증권주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물론 저금리 구조 하에서 뭐 시장의 유동성은 아직까지는 뭐 유효하지만은 이게 새롭게 증권주를 올릴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것인가라는 부분 속에서는 약간 보수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증권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가지고서 중기 투자라든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파티가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빠져나오는 관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증권과 관련해서 2분기 실적도 좋다고는 하잖아요. 이제 실적의 포커스가 맞춰주면은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돼서 분명히 구분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매출이 늘어나거나 성장이 크게 증가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뭐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건데, 증권회사 같은 경우도요, 영업이익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동안에 말입니다, 엄청난 불황 때문에 그 지점 점포수라든지 그 직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고를 했어요. 그 부분에 따른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실적으로 많이 포함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증권회사가 지금 각 지점들을 많이 줄인 상황 속에서 향후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는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주들의 흐름은 엄밀하게 이렇게 국한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유동성 장세에서 개인 투자가들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증권주의 시세를 만든 것이지, 이 흐름이 어떤 성장 시나리오에 의해서 주가를 만든 게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 이후의 자리이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한 16,0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밀립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시세가 사실 그 중에서도 대신증권의 경우는 사실 중심주가 아니에요. 중심주가 아니고 약간 후발주 성격의 종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는 오히려 더 빨리 파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 13,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빠진 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의 되돌림 파동. 그래서 13,000원 정도를 보시고요. 13,000원 정도까지 이제 반등시 매도 가격을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손절가는 의미가 없겠죠. 특히 우리 시청자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종목들의 면면이 보시면은요, 전부 다 끝물을 타거나 시세가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셨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신증권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지스마트 글로벌도 차트를 놓고 보니까 거의 싱크로율 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쭉 오르다가 좀 꺾여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지스마트 글로벌도 그다지 좋은 평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나중에 저기 이 반찬통을 좀 약간 멸치라든지 제가 싫어하는 네. 거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국 정도에다가 해놓겠습니다. 네. 좀 그다지 별로 좀 손이 가지 않는 반찬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있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드려요. 매매하지 말고 투자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할 때 그 종목의 어떤 기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누가 사라 그리고 그 회사의 성장성이 좋다 이런 부분 갖고서 주로 이제 주식 매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시세가 내가 사는 시점에서 그 시세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사실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주식이 그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흐름을 보면은 3,000원, 4,000원짜리 주식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죠. 3,000원, 4,000원짜리 주식이 한 3만 원대까지 거의 10배가 올라갔어요. 그죠? 10배가 올라간 이후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저점 대비해서 한 7배 정도가 올라간 시점에서 투자가 들어간 거죠. 이걸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투자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서 설명드린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뭐 이전에 이제 뭐 센서 개발이라든지 판매 이런 쪽에서 상당히 성장 모멘텀이 구축이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성장성 있는 회사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라는 게 변한단 말이에요. 알려졌었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3만 원 시점, 4,000원, 3,000원 시점, 4,000원 시점, 5,000원 시점, 10,000원 시점, 20,000원 시점에서도 놓쳤고 그 이상 가격대에서 주식 매수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은 이 기업에 대한 평가 이전에 내가 어느 시점에서 그 기업에 대한 투자가 들어갔느냐 거기에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주가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파티가 끝났다라는 거죠. 파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뭐냐면은 이제 그 나머지 물린 사람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는 그야말로 뒤풀이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매매가 참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매매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하지 말고 좀 초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티는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좀 매도 관점이 맞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반등시 매도가 맞겠죠. 이런 것들은 반등시 매도가 맞고 이제 반등시 매도 가격은 최근에 이제 하락한 부분에 이것도 한 3분의 1 파동. 그러니까 지금 이거 뒤풀이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24,000원을 정해드리겠고, 뭐 목표 가격이 이제 매수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손절가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크게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대신증권과 이 지스마트 글로벌 두 종목 모두 다 한 차례 좀 시세를 내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친 것 아닌가라는 의견 주셨어요. 좀 빠른 선택과 그리고 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CNS 자산관리입니다. 이 종목도 안타깝지만 손실권이에요. 아유, 네. 네, 이것도 손실권이고 뭐 손실이 나셨기 때문에 종목 진단을 하시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요 중간 정도에다가 뭐 새롭게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는 아닌 것 같으니까 요 중간 정도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 두 종목과 차트가 조금은 다른 게 앞에서 두 종목은 한 차례 강하게 또 상승을 하다가 지금 꺾여 있는데 이 종목은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꺾이는 듯 싶다가 다시 또 올라옵니다.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주가 판단을 내리거나 내가 이제 어떤 그 주식의 어떤 그런 매수 시점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할 때 다른 것보다도요. 이 기업의 현재 주가, 현재 시세가 싱싱한 구간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봐도 사실 여러분들 크게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컨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계속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CNS 자산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1,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그죠? 1,000원짜리 주식이 이것도 9,000원대까지 거의 9배가 올라갔었죠. 9배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뒤풀이 파동 얘기를 하는 것이 주가라는 것이 보통 이제 시세가 형성된 이후에 고점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의 고점이 아니라 꼭 두 번 정도의 고점을 찍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마디의 고점에서 물량을 다 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마디까지 물량을 최후로 터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뭐냐면은 다시 올라가려고 했다가 다시 밀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의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쌍봉의 양상을 띠면서 주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요 회사의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뭐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받는 주식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한 달 전, 두 달 전 시장에서 각광받았을 때 주가와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한참 꼭대기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꼭대기 흐름 속에서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의 어떤 매매 대상 종목으로는 상당히 매력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 종목의 경우에도 1,000원짜리 주식이 8,000원대까지 온 시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배팅이 들어간 시점이 바로 그런 시점에서 이건 투자가 아니라 매매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께서 이렇게 뚜렷한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전문가의 얘기라든지 그냥 맹목적으로 그리고 증권 방송의 얘기라든지 이거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매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CNS 자산관리의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시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빠져나와야 되는 트레이딩 관점의 시세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점이 오늘은 한 6% 정도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반등의 목표치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이들 종목들에 대한 반등의 목표치는요,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 이후에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의 경우는 3분의 1 되돌림 파동을 말씀드리는 거고, 뭐 요 종목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두 번에 걸친 고점을 찍고 밑에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일정한 박스권이 설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가격권대는 지금 오늘 올라오고 조금 더 올라오는 한 자리, 한 7,900원짜리 그 자리가 일정 정도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고점을 형성한 근방이 되겠죠. 그 자리가 매도자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매도자리가 이제 뭡니까? 손해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역시 손절가는 없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7,900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그 정도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목표 가격을 설정을 시켜드리면은 그 가격이 일정한 기준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 이상으로 가기는 대체적으로 힘들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고점으로 해서 그 근방에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좀 팔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마지막 종목은 좀 큰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이 일동제약을 보면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약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수익률은 55%가 넘는데 비중이 가장 적습니다. 어쨌거나 이 종목은 좀 무난하게 수익을 내고 계신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이 방송의 기본 취지가 사실은 종목 진단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거든요. 포트폴리오인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앵커께서도 아깝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제 뭐냐면 이 종목의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목들의 경우는 뭐 비중이 약간 한 10% 이렇게 있고 이 종목이 한 비중이 한 5, 60% 있으면 그 포트폴리오는 그나마 뭡니까? 전체적인 수익률 관점 속에서는 괜찮은 포트폴리오란 말이에요. 왜? 이 종목이 수익률을 일정 정도는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께서 왜 잘 가는 종목은 적게 갖고 있고 빠지는 종목은 많이 갖고 있냐면은요. 그 투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투자의 관점으로 저가에 사서 계속 사 모으면은요. 올라가는 자리에서 계속 사 모으면은요. 그 종목이 추세가 살아나가는 종목이 내 계좌에서는 비중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제 고점에서 막 매매 관점으로 따라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오히려 뭡니까? 고점에서 물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제 삼성테크인 같은 거를 봐라.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요. 삼성테크인이라는 주식을 이제 지난주에 제가 포트폴리오 차라리 이런 종목을 보고 올라가고서 막 뒤풀이 파동 치는 종목을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테크인 같은 경우는 계속 사 모은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자리에서 계속 사 모으면은 나중에 이 종목이 추세가 계속 살아나가면은 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반에 샀는데 10% 샀는데 그 종목이 못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 잘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내 포트폴리오에 좋은 종목은 비중이 많아지고 안 좋은 종목은 비중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일동제약의 경우는 뭐 우리가 다들 아는 부분들이에요. 제약 바이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의 경우에도 이제는 시장의 흐름이 이전에는 되게 이제 그 추세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이 빵빵 치고 나가는 흐름이었다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한풀 꺾일 수 있는 흐름이 아니냐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잘 사셨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는 이익을 실현하면서 좀 나오는 관점이 맞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양호한데 어떤 뭐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녹십자화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의 경우는 이제 그 기본적인 배경은 뭐냐면은요. 이제 뭐 최근에 경기 흐름이 안 좋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약 바이오 내수 쪽에서 어떤 힘이 실리고 있는 부분들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여전히 이 시대를 만들었던 어떤 수급의 힘이 여전히 제약 바이오 쪽에서 남아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들의 흐름의 강세 흐름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동제약은 뭐 개별적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체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 안정적인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에서 선택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은 현재 시점은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증권회사들의 어떤 그런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따른 일정 정도의 이익 실현 관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ER이 한 38배 정도 나오네요. 네, 엄청나게 올라왔죠. 일동제약 지금은 한 28,000원 근처입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을 뭐 급하게 팔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다면 계속해서 이제 더 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는 고점에서 물량들이 계속 이제 위에 꼬리를 주면서 거래가 터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온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격권대는 지금 오늘이 27,700원인데 지금 저는 이제 28,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28,000원이라는 의미가 현재 가격 전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이제 뭐 저기 반찬에도 생선이 있는데 이거는 얘기를 안 했네요. 생선이 있는데 저기 생선이 있는데 생선에 몸통을 먹고 머리는 저기 남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남주고 지금은 이제 몸통의 끝부분이라는 점에서 28,000원 정도가 그 몸통의 끝부분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일동제약은 28,000원 정도의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쭉 포트폴리오 밥상을 차려놓고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네, 전반적으로 좀 오늘 그런 식당이 좀 차려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하면은 물론 가격 전략들 많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쭉 진단을 해보면은 내 투자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맛있는 포트폴리오 레시피 지금 살펴봐 드릴게요. 김석준 전문가님, 네. 지금 좀 매도 의견 나온 종목도 있고요. 대체로는 좀 정리하자라는 의견인데 포트를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희 좋은 레시피에서 첫 번째 레시피는 일단 현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현금이 그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느냐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현재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은 시세가 분명히 저는 한 번씩 툭툭 빼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런 시세 흐름 속에서 그 현금의 위력이 상당히 많이 크게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현금의 비중이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요, 지금 100% 주식 비중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4월 말까지는 시장이 추세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한 주식 갖고 있으면은요, 시장이 알아서 올려줬기 때문에 현금 가지고 있을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변동성 확대가 되는 가운데에서 주가가 서서서 내려오는 자리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종목에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을 늘리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흐름이 이 일동제약을 제외를 하고는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뒤풀이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풀이 파동에 따른 반등시 매도 관점.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요. 반등시 매도를 했는데 그 가격권대가 내가 산 가격보다 밑에 있을 때 사실 그걸 못해요, 잘.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겠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는 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테크인 같은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바닥에서 시작되는 종목들 쪽으로 서서히 옮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석준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진단해 봤습니다. 가격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레시피 지금 다시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입니다. 지금 현재 손실 구간인데요. 반등시 매도고요. 반등의 목표치 13,000원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지스마트 글로벌도 대신증권과 마찬가지로 현재 비중이 좀 많았죠. 24,000원 반등 목표치로 제시했고요. 이어서 CNS 자산관리입니다. 지금 한 7,500원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 7,900원 정도 오면은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이에요. 마지막으로 현재 일동제약 수익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이제는 서서히 수익 실현할 때다라는 평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28,000원 제시했습니다.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는요, 지금 변동성 장세입니다. 따라서 일부 현금을 좀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주식 비중 100%니까요. 종목들 좀 정리하셔서 현금으로 조금 더 들고 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석철 전문가의 포트 레시피였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짚어보는 동안에 또 종목들 신청 올라와서요. 저희가 바로 또 살펴봐 드릴게요. 올라온 종목은요, 지금 파트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IP 부품주 해보는데요. 13,250원에 사셨고요. 아, 비중이 많으시네요. 60% 담으셨는데, 지금 가격도 높은 걸로 봐서 한 번에 담으신 게 아니고, 분할 매수를 하셔서 좀 가격을 낮추시지 않으셨을까요? 손실 게다가 또 비중이 많으셔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양태준 대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대리님. 예, 안녕하세요.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파트로는 어떻게 해볼까요? 예, 우선은 제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좀 약간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우선적으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지금 주요 고객사 중저가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재고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가 맞다고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시장에서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좀 감소를 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 쪽에서도 어제 좀 강한 좀 매도가 좀 나온 상태라서 당분간은 이 하락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비중이 적으시다면 좀 하락을 할 때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서 분할 매수를 하셔서 좀 평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현재로서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전략은 이제 좀 제가 제시해드리지 않고요. 우선 당분간은 하락이 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8,1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좀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선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시장의 좀 방향을 좀 보는 시각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8,100원을 깨고 7,000원대로 내려간다면은 일부 비중을 줄이시면서 좀 손절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고 8,100원 선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면서 시장의 그런 방향성을 지켜본다면은 당분간 좀 홀딩을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이 커서 좀 운시는 폭이 좁으신 것 같아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로 저희가 신청받았거든요. 9868님께서 다음 카카오 들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1만 7천 원이 매수가고요. 비중 10%세요. 현재 주가는 매수가보다는 약간은 좀 밀려나 있네요. 오늘장 3% 정도 하락하면서 11만 원권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우선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수급과 그 주가의 모습을 봤을 때는 거의 기관들 수급에서 따라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연초에 기관들이 좀 강한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급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약간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 택시의 성과가 어느 정도 좀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규 사업으로 카카오샵 이라든지 카카오 TV 같은 경우도 이제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 좀 기관들 매수도 좀 몰리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1만 7천 원에 10%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당분간은 21만 2천 원 선에서 12만 원 선 박스권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만 7천 원 선에서 약 한 12만 원 정도까지 그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차익 실현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 물량
비중 10%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으시다면은 향후 좀 보유를 하시더라도 12만 원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좀 강한 상승도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도 종목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네, 포트폴리오 진단 그리고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심심타파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오늘 토론 주제가 가격 제한폭 확대였잖아요. 이 주제를 좀 다루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다른 이 가격 변동폭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보통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나라는 위아래로 진행까지 15%였는데요. 이 선진국이라고 하죠. 뭐 유럽이나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대체로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가끔 이 블룸버그나 이 미국 증시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면은 M&A 이슈가 났다라고 하면서 100몇 %가 올랐다. 뭐 이런 종목들도 봤는데요. 아, 진짜 이게 선물이야, 옵션이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증시에서 그런 모습을 처음 해봤을 때는 저도 약간은 좀 당황을 했었는데 미국 쪽에는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몇몇 국가를 보면은요, 유럽 쪽에서는 가격 제한폭이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예요. 위아래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사진이 이 아시아 쪽 사진이거든요.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아직까지 가격 제한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 제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주변 국가 몇몇 곳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약간 좀 특이한 게요. 위아래로 어느 정도다라고 열어두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22%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대만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예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위아래로 30% 정도씩 되잖아요.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태국 같은 경우는 지난 1997년에 기존에는 15%였는데 이것을 30%로 바꿨대요. 우리나라가 겪는 이 변화가 태국에서는 먼저 좀 일어난 건데요. 재미난 점이 이 변동폭이 위아래로 15%였을 때는 이 가격 변동폭이 더욱더 컸답니다. 그런데 이 가격 변동폭을 위아래로 30%까지 열어두고 나니까 오히려 종목들 변동성이 줄어들었대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 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가격 제한폭을 두고 있지 않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제가 앞서서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주식시장을 봤을 때는 상한선, 하한선이 15%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김석철 전문가님도 그러시고요. 6%였었을 적이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로 이 가격 제한폭이 좀 확대가 되는 흐름을 쭉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1995년만 하더라도요. 이 가격 제한폭이 6%였대요. 그리고 이 1996년에 8%로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1998년에 12%, 그리고 IMF가 지나고 나서 15%로 변했습니다. 이제 16년 만에 2배로 폭이 늘어나요. 위아래로 30%.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오늘 심심타파에서는요, 가격 제한폭 확대와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네, 전화가 와 있어요. 지금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셔서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5680님께서 KCC. KCC 들고 계시면 고민이 되실 것도 같아요. 최근에 이 삼성물산하고 엘리엇,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KCC입니다. 48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50%입니다. 오늘도 밀려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태준 대리님, KCC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뭐 KCC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초부터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동시에 좀 순매도를 하면서 주가도 상당히 좀 하락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KCC가 이번에 뭐 삼성물산 지분을 거의 7천억 가까이 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고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KCC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만도 이런 부분들에도 좀 큰 투자를 통해서 좀 막대한 좀 시세 차익을 거둔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봤을 때는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그렇게 좀 우려하실 부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러한 주가 하락 뒤에는 또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반등이 신규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또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많이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나아진다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온다면은 일부 좀 비중을 줄이시면서 향후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비중이 지금 50%라고 하셨는데 최대한 한 20% 정도 줄이시면서 한 30% 정도 이제 보유하시면서 향후 좀 주가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이 안 좋은데 현재 비중이 좀 많으셔가지고요. 우선은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시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좀 더 볼게요. 제니공주님께서 보령 메디앙스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 전에도 좀 신청을 해주셨었는데 아직 들고 계신가 봐요. 25,000원에 30% 비중이다 해주셨죠?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1.7% 정도 조정이고요.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23,100원 매수가 대비로 약간은 좀 소실 보고 계시네요. 양태준 대리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보령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국내 법인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진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국 쪽 법인이 올해 실적 같은 경우가 매출이 거의 한 15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25억 이상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법인에 대한 그 부진함을 중국 법인이 어느 정도 좀 해소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중국 법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가 모습을 보더라도 이제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약간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지금 22,000원 부근에서 22,000원에서 28,000원 정도로 박스권이 좀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하단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한 27,000원에서 28,000원 사이 정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선 정도까지 그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우선 차익 실현하시고 향후 좀 주가 흐름을 보시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가장 좀 안정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령 메디앙스 다행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손실 구간이지만은 또 수익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오늘 진단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 보령 메디앙스까지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좀 관심 많으신 주제였던 것 같아요. 가격 제한폭 확대와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열띤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책 선물 드릴 분 굉장히 좀 글이 많이 올라와서요. 미래중년 고난님께 오늘 선물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 약간의 좀 보수적인 입장 그리고 쓴소리를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네. 지금 좀 가격 제한폭 이런 거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애널리스트들의 레포트라든지 혹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 따라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주식 장기 투자와 관련된 책 보셔서요. 수익 좀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끔 보면서 좀 느낀 게 미래 중년 기쁨으로 좀 필명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수들도 제목 따라 간대잖아요. 이 필명 따라서 수익이 좀 연동된다면은 더 긍정적인 필명 바꿔보시는 것도 제가 한번 살짝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글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의 걱정 인형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또 걱정을 끼쳐드린 게 아닌가 약간은 좀 걱정이 됐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은 푹 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에너지 충전하셔서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성공투자하세요.